안녕하세요, 코치 셰프입니다. 글로벌 나이프 일식도 구매하셨군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식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식도는 일본 요리의 섬세함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일본 전통 카레입니다. 그만큼 카레의 종류도 많고요. 기리츠케, 다코히키, 후구히 등등.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선택하자면 사시미를 썰 때 쓰는 야나기바, 그리고 생선 손질할 때 쓰는 대바, 그리고 채소 가리죠, 우스바, 나키리가 있습니다. 일식도는 제로의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일본 요리 셰프 아닌 다른 셰프님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나이프 일식도를 한마디로 하자면 깔끔하다. 무게감도 좋고 그립감도 좋고 날도 예리해요. 일식도를 구매하려 한다. 그러면 여러모로 글로벌 나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표 일식도 산정이죠. 대바, 사시미가루, 채소가루 이용해서 고급 오마카세 못지 않은 홈 오마카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바 가루로 전갱이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비늘을 이런 식으로 깝니다. 특히 이런 뱃속에 이런 데 비늘이 남아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머리를 재단하겠습니다. 이런 각도로 여기 자릅니다. 진짜 잘 자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장을 폐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런 식으로 내장을 뺍니다. 딱 봐도 지금 기름이 많은 손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잘 씻은 겁니다.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자, 보통 일본어로 하라, 세세, 하라라고 하는데 폐, 등, 배라는 순서대로 이제 이거를 생선을 잘라요. 보통 배가 앞에, 그리고 머리가 오른쪽. 먼저 여기서부터 자릅니다. 살짝 위에 올려주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 위를, 소리 들리시나요? 표 위를 짜짜짜짜짜짜짜.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여기서부터 더 가운데 표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만 지금 붙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배, 등, 그러면 그 다음에 등 똑같이 한 번은 칼이 들어가는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를 때 가운데 표 부분까지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돌려서 다시 배 쪽에 안에 칼을 넣고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쉽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건져 식혔다가 나중에 가라age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이자카야에서 튀김 메뉴가 하나 생기고요. 자, 이거를 보시는 분 중에서는 여기를 왜 안 자르냐, 보통 여기만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르비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처음에 싹 들어가고 최대한 뼈 쪽에 쌀이 많이 안 붙게 여기 이렇게 잘라줍니다. 조그맣게 하얗게 남아있는 거는 빼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핀셋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여기에 많이 남아요, 가시가. 여기는 잘 뽑았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를 안 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하나 빼주시고요. 왼손으로 가시를 느끼면서 굉장히 잘 뽑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 이런 식으로 가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를 빼야 되는데 이때도 네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여기서 칼을 이쪽에서 샹샹샹 샹샹샹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에 붙입니다.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물수건 같은 걸로 여기 살살 해주시고 왼손으로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쭉 가려고 하면 여기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껍데기 빼는 것까지 했지만 저희는 껍데기 빼는 작업은 이제 영업 시간에 직접 합니다.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 뺀 다음부터 상화가 돼서 잘못하면 좀 비린내가 나거나 하니까 먹을 때 직전에 이거를 껍데기 빼는 걸 간략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바가를 사용해서 전갱이 아지를 작업하는 걸 처음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 번으로서는 잘 안 했던 분들은 이 영상 많이 보시고요.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할 수 있게 많이 연습해 주십시오. 야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버드나무 약간 이렇게 후릉후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야나기바 호초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오늘은 이 야나기바로 광어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면 이게 보통 저희가 어른성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모양새가 있는데 여기서는 왼성용도 이런 식으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왼손으로 여기를 살짝 좀 만지면서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보통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당겨서 자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그냥 내린다 이런 식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힘으로 그러면 칼은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쓰면서 슈 이렇게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기고 이러면 여기 단면도 굉장히 산조가 나거나 이제 안에서 수분이 나오게 돼요. 감칠맛이나 수분이 노출되면 이제 맛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슉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 칼을 쓰지 않으면 처음부터 두껍게 밖에 안 돼요. 왜 이거를 써야 되냐? 집에 있는 그 칼로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집에 있는 칼로서는 얇게 슬라이스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다른 칼로? 예를 들어요. 아까 전체를 쓰면서 자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르다가 끝까지 가기 전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자르게 된다. 그러면 사시미 자체가 안 예뻐요. 자기는 더 멋있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참치나 좀 더 큰 생선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긴 사시미 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일식에서는 숙성이라고 해서 생선은 좀 몇 시간 동안 바로 이제 쓰지 않게 먹을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더 화로회를 좋아해요. 화로회를 할 경우에는 얇게 썰어서 드시는 걸 좀 더 추천하는 거는 화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쌀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찌르기거나 좀 땡땡하거나 그래서 특히 화로회를 바로 써야 될 때는 특히 이런 사시미 칼을 잘 사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소칼입니다. 채소칼은 우스바, 나키리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집에서는 얀나르로 된 나키리 채소 칼을 많이 씁니다. 야채뿐 아니라 집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을 사용하면서 오이 그리고 무 같은 경우도 돌려깎기 하고 얇게 써는 과정을 이 글로벌 나이프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돌려깎기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칼 연습을 시작했을 때 많이 이런 작업을 했었어요. 특히 근데 그 시절에는 항상 출근하기 전에 마트에서 일단 구매해서 그거를 쉬는 시간에 계속 그거를 자르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요. 보통 일본에서는 만내를 미나라이라고 해요. 미나라이. 보고 배우라 그런 뜻인데요. 착한 선배님도 있지만 안 착한 선배님도 살짝 많았어요. 제가 일을 배웠을 때는. 그래서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선배님이 갑자기 어우 꼬지 이거 좀 해와 할 때 할 수 있으면 또 다음에 다른 일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때 안 되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요리사 되게끔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착하게 알려줄 일은 거의 없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글로벌 나이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돌려깎기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좀 모았어요.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앞으로 밀면서 이제 자르시면 됩니다. 한번 자르볼게요. 이때 리듬 있게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짜짜짜짜짜 그 일관성이 있는 속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요리사가 칼을 만지면 이제 오래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손에 붙어 있는 느낌이 나서 뭐랄까요? 제 손 같대요. 진짜로. 굉장히 편하고요. 다른 칼에 비해서도 저는 이 그립감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뭐 하나도 피곤한 느낌이 없고요. 계속 뭐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게 굉장히 좀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하실 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나이프 야채 칼로 무나 오이를 이렇게 썰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칼을 사용해서 모든 요리에서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은 네바 야나기 채소 칼로 간단하게 홈 오마카세를 해봤고요. 수산시장 그리고 마트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바로 회로 타서 먹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겁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셰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년, 10년 여기는 그냥 연마하면서 쓰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AS 같은 것도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칼을 계속 쓰다 보면 이런 칼도 나중에 이만큼까지 작아질 수도 있어요. 뭐 10년 이상 쓰면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10년은 쓸 것 같습니다. 일단 네바 이거는 네바라고 하지만 야채도 썰 수 있고요. 생선도 하려고 하면 작은 생선은 이거로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집에서 뭐 사시미 같은 건 안 한다. 그냥 일반 요리용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그리고 야나기, 이제 사시미 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일본어로 말하면 뭐 가오? 아니 뭐 무슨 집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놀러 왔다, 아니면 그 와이프 생일이다, 뭐 연어 좋아해, 이제 마트에서 그 사시미로 이미 해놓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돈째로 그냥 이렇게 썰기만 하면 이제 사시미가 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광어, 연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오빠 뭐 해? 했을 때 너 오늘 생일이잖아, 나 지금 너 위해서 지금 사시미 지금 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럴 때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채 칼, 이거는 지금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도 전문 요리사, 보통 전문 요리사들은 이런 칼은 이미 갖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야채 전문 칼을 안 갖고 계시는 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거 하나 있으면 참, 아까 제가 짜짜짜짜짜 잘했잖아요. 쉽게 야채 손질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은 칼은 쓰면 쓸수록 좋아요. 일할 때만 쓴다, 물론 언젠가 잘 해야겠지만 칼에다가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어머님이 요리하고 계시면 자꾸 그 옆에 가가지고 엄마 뭐 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자꾸 저는 요리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력도 좀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리할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빠른 속도로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많이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고 나서 누군가를 평가를 받는 게 더 좋아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해먹었다 그러면 끝인데, 자기가 하고 뭐 아빠든 엄마든 뭐 동생들 해서 뭔가 피드백, 그것도 좋은 피드백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일식도 마스터입니다. 앞으로 맛있는 일본 요리 많이 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셰프 고즈였습니다. 바이바이.